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여자 연예인들을 동원해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강모 씨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출신 유명 여자 가수가 2명의 남성과 3차례 만남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그 가수가 다름 아닌 지난 2010년 데뷔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예쁜 비주얼로 인기를 누렸던 가수 진아 씨로 알려지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성매매 스캔들이 터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던 가수 진아 씨가 지난 7월 7일 자신의 SNS를 재개하고 오랜만에 근황을 전해 연예계 복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스캔들, 그 후 4년. 가수 진아 씨를 둘러싼 풍문의 진실에 대해 풍문쇼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수 진아 씨가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진아 씨는 2010년 데뷔하자마자 큰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가수죠. 네, 맞습니다. 2010년 7월 데뷔였는데요. 이때만 해도요. 걸그룹 소녀시대, 카라, 원더걸스, 그룹 2PM이나 빅뱅과 같이 2세대 아이돌의 전성시대였거든요. 네. 솔로 가수. 가수 자체가 별로 없었고 특히 솔로 여가수가 무대를 혼자 채운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진아 씨는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퍼포먼스도 좋았는데 퍼포먼스를 하면서 라이브를 진짜 CD 음질로 소화할 정도의 실력파였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어요. 네. 사실 그 시기에 어떤 노래가 나왔냐면요.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가 발표가 돼서 인기가 높을 때였는데 꺼져줄게 잘 살아로 발표하면서 한 달 만에 DJ DOC를 제치고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그때는 그야말로 대단한 신성이었습니다. 리틀 이효리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맞아요. 굉장했어요, 사실. 네. 신인 때는. 네. 사실 진아 씨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능감도 너무 좋았어요. 그 차도녀 같은 미모의 엉뚱한 성격의 반전 매력으로 예능계의 아주 단골 게스트였죠. 저하고도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워낙에 이제 해외파이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그 건강미 때문에 남성 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여성 팬들까지도 정말 좋아했던 맞아요. 그런 시원시원한 성격이었고 솔직했던 성격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진아 씨 하면 생각이 딱 나는 게 뭐냐면 팔등신 몸매. 정말 쭉쭉 뻗으셨어요. 팔 다리가 쭉쭉 뻗어가지고 얼굴은 애기애기한데 몸매는 섹시한 그 남성들이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몸매였어요. 맞아요. 저랑 좀 비슷했죠. 예. 진아 씨가 특히나 이제 군부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군인들에게. 군통령이었군요. 진짜 인기 많아. 진짜 군통령. 군부대 가면 난리가 났어요. 그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공개 방송할 때 진아 씨하고 같이 이제 그 공개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 군인들이 계속 진아를 외치는 거예요. 앵콜. 다음 순서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안 되는 거야. 그 뒤에 있던 그 가수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D님이 진아 씨 한 번 더 올라서 노래 해달라고. 근데 진아 씨가 당시에 신인이어서 노래가 꺼져줄게 잘 살아 이거밖에 없어서 다시 그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던. 네, 그래도 좋아해 막.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공연에 똑같은 곡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진짜 잘 없는데. 군통령이었네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진아 씨는 이제 꺼져줄게 잘 살아뿐만 아니라 이제 블랙앤화이트, 탑걸, 그 예쁜 속옷 등 내는 곡마다 히트를 치면서 이제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스캔들이 불거져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사건이 워낙 자극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니셜로 기사가 났거든요. 2016년 2월에 이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강모 씨가 체포가 됐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캐나다 출신 여가수 A씨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한 충격을 줬죠. 당시 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2015년 2월에 이 브로커 강모 씨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여가수 A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A 씨는 이 강모 씨의 소개로요, 2015년 4월에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재력가 B 씨와 2차례 만났고 같은 해 7월에는 주식 투자자 C 씨와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이 대가로
알선비랑 빌려준 돈 이런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떼고 4천만 원을 이 여가수 A 씨에게 전해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누리꾼들이 금세 실명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사만 봐도 2010년 데뷔라든지 29살이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가창력으로 남성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런 어떤 묘사가 있었는데 실명만 언급을 안 했지 너무 이 진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많았어서 그렇죠. 금세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차렸죠. 캐나다 출신이라고 하면 그 캐나다 출신 여가수가 많지도 않죠. 맞아. 없어.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최초 보도가 나가고 한 달 뒤에 진아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단독으로 신경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인인 줄 알았던 브로커에게 바보처럼 속았고 어느새 저는 성매매를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거는 그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본인은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브로커에게 속았다라고 하기에는 이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으면서 어쨌든 만남을 가졌다. 이거 자체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큰 돈을 받으면서 그냥 만남을 가졌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진아 씨의 이제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소개팅에서 남자를 만나서 호감을 갖게 됐다. 절대 성매매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근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왜 돈을 받았냐라는 게 지금 누리꾼들의 의견이에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아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은 직접적으로 이 남성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 중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범죄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브로커라고 봐요. 만약에 정말로 교제하고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여서 용돈을 정말 재력가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 경우도 직접 주지 브로커를 통해서 수수료를 떼고 전달받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브로커가 껴있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로 볼 만한 소지가 분명했던 것 같고요. 진아 씨가 캐나다 출신이잖아요. 한국말이 그렇게 능숙하진 않아요. 본인 해명하고 언론과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매끄럽지 못하게 말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진아 씨가 결과적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6년 3월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진아 씨를 포함해 성매매를 했다는 여성 4명 모두에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여기 불복을 하면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3심을 또 거치게 되는데 진아 씨는 그거에 불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성매매를 사실상 인정한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성매수란 이 BCC 같은 경우는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8월에 벌금 2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 진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강모 씨가 그 전에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진아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 브로커 강모 씨가 지난 2013년 12월에 발생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배우 성현아 씨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등장했던 브로커가 바로 이 강 씨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상습범이네요. 이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이네. 그런데 성현아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 10일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브로커 강모 씨는 2013년에도 진아 씨 때랑 비슷한 수법을 썼어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 내가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브로커들이 이렇게 제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노골적으로 저는 제안했다라고 아주 생각을 재질이 안 좋은 해요. 사람이네요, 이 그래서 사람. 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2014년 8월에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받고요. 현장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예요. 이 강모 씨 이거 진짜 못된 사람이네요, 사실 이 사람. 와. 이분이 스타일리스트 출신으로 연예인들이랑 친분을 쌓고 그리고 이 친분을 굉장히 좀 잘 유지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브로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획사, 소속사 대표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명함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예인이라던가 뭐 신인이라던가 뭐 연습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 명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딱 4년 전 이 풍문쇼 이 자리에서 네. 샵의 이지혜 씨가 같은 브로커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맞아. 그래요? 예. 제가
제가 더 왜 악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화가 왔었으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연예인들한테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연락을 하면서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고 이렇게 친구처럼 편한 오빠 네, 친구처럼. 편한 오빠, 편한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아주 친밀감의 유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게 몰래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수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 요즘도 가끔 몇몇 연예인분들이 SNS를 통해서 그런 연락을 받았다 하면서 오히려 인증샷을 딱 맞아, 올리기도 맞아. 해요. 이런 거 다시는 보내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여전히 이런 식의 악마 유혹을 하는 사람들은 업계에 있다는 거는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그 브로커의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 처음에 그 여자 연예인에게 접근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가게나 뭐 행사 같이 포장을 해서 잠깐 와서 들려주면은 돈을 지급해요. 그러면서 행사처럼 약간 비슷, 근데 행사 같지도 않은 행사예요. 또 불러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친분을 갖게 된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뭐 대표님이 한번 뭐 밥이나 먹자고 한다. 거기서 또 행사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일인 것처럼. 예.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 네, 예전에 네. 사실 녹화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이 그 어떤 매니저분이 이제 브로커가 진짜 실제로 있어요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제 본인의 사례를 얘기해 준 건데 네.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근데 이제 뭐 광고 제안이었대요. 어떤 여배우가 소속된 곳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광고 모델을 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일단 다 빠지시고 그 대표님과 그 여배우분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돈은 챙겨주겠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 거절을 했어요. 그 대표님 선에서 거절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제안하는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니셜 토크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또 이게 나오나요? 반대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브로커가 이 여자를 찾는다, 여자 연예인을 연예인을 찾는다라고 찾는다. 하는데 제가 아는 사례는 반대였어요. 오.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과 어떤 그 여자 가수분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줬는데 이 남자분에서 난 이 여자 좀 별로 너무 세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는 안 만날래요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 가수분이 정말 잘 나갔던 분이거든요. 그래.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나갔다. 이 사람이 잘 나갔던 한동안 가수.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행사도 당연히 없죠. 그 씀씀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현찰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이 치과 의사였거든요. 굉장히 큰 치과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직접 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왜 저 안 만나시냐고. 그렇게까지. 그때 이야기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2천까지 해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저희가 만나시라고 자기가 흥정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너무 아니다, 이거. 근데 그랬었던 경우가 있어서 이 남자분이 자기 주변에 자랑 비스무리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2016년 3월 진아 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 연예계 활동을 접고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소식을 전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진아 씨가 지난 7일이었죠. 굉장히 오랜만에 SNS에 사진을 올려요. 네. 캐나다 밴쿠버 자신의 고향이죠. 거기서 산책하는 사진인데 근데 모습은 진짜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가렸지만 여전하십니다. 최근에 올린 사진 때문인지요. 이게 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네. 4년이라는 시간이 꽤 오래된 시간이거든요. 예전에는 TV라는 매체에 나오지 못하면 활동이 불가능한 건데 맞아. 요즘은 활동하면서도 굳이 TV 안 나오는 연예인들 꽤 많이 있거든요. 앨범만 내든가 아니면 개인 방송을 하든가.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뭔가 컨텐츠를 보여주고 이걸 좋아할 만한 대중이 있을지를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연예계 성스캔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도 성스캔들 소식이 끊이질 않았죠. 배우 강지환 씨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사건 발생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네. 지난해 7월 9일이었어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강지환 씨 자택에서요. 스텝 7명과 함께 회식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2명의 여성 스텝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 당일을 보면은요, 이 스텝들이 귀가를 했고 여성 스태프 2명, 이 A와 B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잠에서 깨보니까 강지현 씨가 A 씨를 성폭행하고 있었고 이게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왔다는 거죠. 근데 본인의 옷 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을 보고 본인도 성추행 피해가 의심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강지현 씨는 현장 체포됐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인데도 다시 들으니까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네요. 당시 강지한 씨가 술에 취해서 본인이 한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불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서 많은 분들이 더 이제 화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당시 강지현 씨는 체포 후에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7월 12일에는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지환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구속 이후에는 태도를 바꿨어요. 저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라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강지한 씨가 인정한 거는 목격자가 있는 A 씨 그 성폭행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B 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나는 B 씨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무혐의 혐의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속된 외주 업체 관계자들은 너희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강지한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누리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지금 몸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동료였던 외주업체 관계자들끼리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종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이거는. 예.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안타까운 게 이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도 솔직히 좀 아플 테고 가족들까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 강지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에도 뭐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컸죠. 그 당시에 예, 예. 녹화를 하고 있었던 중 아니에요? 맞아요. 강지한 씨가 출연 중이었던 그 조선생존기라는 드라마가 이제 10회 정도 촬영을 할 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강지한 씨는 강제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배우 서지석 씨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성폭행 논란 때문에 드라마는 20부작이었는데 4회 축소된 16부작으로 종영이 됩니다. 자, 현재 강지환 씨의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번의 공판을 거쳐서 2019년 12월 5일에 1심이 열렸는데 여기서 중강간 및 중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강지환 씨가 이 최후 진술에서 울먹거리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20년간 시간을 투자해 삶을 바쳐왔는데 힘들게 올라온 만큼 그 자리에 있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거 피해자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해야 되는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배려가 없는 모습이라 저는 너무 화가 나네요. 근데 이분이 또 심지어 억울하다고 상고까지 하셨다면서요? 강지한 씨 측은 이제 강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끝까지 그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 측도 역시 형이 적다는 이유로 맞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강지한 씨 측은요,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지난 6월 17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강지환 씨는 2014년에도요 성추문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어요. 침대에 강지환 씨가 자는 것처럼 누워있고 필리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유포가 된 거죠. 당시 강지환 씨 측에서는요 현지 가이드의 아내이고 장난을 친 거였다고 해프닝으로 일단락은 지어졌는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강지환 씨가 다시 복귀해서 활동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N번방 사건 이후에 집행유예 3년 이 형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재한 씨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판례나 흐름을 봤을 때는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자, 활동을 중단했거나 사라진 스타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풍문 비하인드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다가 스캔들이나 사건에 휘말려 돌연 자취를 감춘 스타들에 대해서 취재하셨다고요. 네, 앞서 언급한 진아 씨처럼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이 스캔들이나 사건 이후의 연예계에서 사라진 이 스타들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스타들이 있을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들. 누구? 그 중에서도 단아하면서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배우 황수정 씨는 아, 황수정 씨, 예진아 씨. 대단했죠. 맞아, 맞아. 아, 허준에서 뭐 정말 지난 2001년 11월 필로폰 투약 혐의와 더불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과의 간통 혐의까지 알려지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근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미지가 워낙 너무 청순하셔서 단아해서 단아하고 그런 이미지. 이후 지속적으로 복귀 시도를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한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를 부른 가수이자 영화 조용한 가족, 드라마 학교2에 출연하며 사랑받았던 배우 고호경 씨 또한 아, 고효경 씨도 이 노래 알아요. 왜 이분은 안 나오지? 지난 200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받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이후 방송가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지난해 5월 버블시스터즈 출신 김수현 씨의 개인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낸 고호경 씨는 한때 선수로도 활동했을 만큼 푹 빠진 주짓수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복귀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챙겨야죠.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이자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을 졸업. 지성과 미모의 소유자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최윤영 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의 자택에서 현금 8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10장 등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한 최윤영 씨는 2017년 공개된 사진 이후에 어떤 소식도 전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딨어? 없어! 이들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 사고로 소리 소문 없이 연예계에서 사라진 또 다른 스타들이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갑자기 사라진 의문의 스타들. 그들의 근원과 뒷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쨌든 대형 스캔들에 휘말리면 아무래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활동을 중단하곤 하는데요. 아예 자취를 감춘 스타도 있다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방송 활동에는 그 근황을 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요즘엔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개인 방송이라든가 SNS가 있으니까 네.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즘 누군가의 흔적을 찾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하면은 뭐 합니까? 다 포털 사이트 가서 검색해 보잖아요. 이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필도 지금 삭제돼 있어요. SNS도 검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스캔들에 휘말린 이후 결혼 발표와 함께 임신 소식도 전했었고요. 그 후로는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이태임 씨입니다. 이태임 씨. 이분이 또렷한 이목구비하고 명품 몸매로 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게 정말 욕설 논란 있었잖아요. 이태임 씨가 그때 욕설을 해서 논란이 있었죠. 네. 이게 벌써 5년 전 일이더라고요. 2015년 발생했던 일인데 당시 M채널의 띠동갑내기 가해하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촬영 중에 이태임 씨가 예원 씨에게 막 욕설을 하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태임 씨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밝힌 것은 예원 씨가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
내가 언니인데.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게 유출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예원 씨는 이태임 씨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태임 씨에게 여론이 좀 불리하게 돌아갔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예.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여론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실 예원 씨는 이 사건 이후로 이태임 씨가 힘들었죠. 오늘 지금 주제지만은 예원 씨도 거의 못 나오는 맞아요. 수준을 했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는 거의 정말 패러디가 많이 됐고 조롱에 가까운 시선을 받았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잘 마무리됐나요, 그래도? 그렇죠. 두 사람이 사실은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해서 참 다행스럽게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또 연기자이기 때문에 드라마로 복귀를 해서 품위 있는 그녀, 남자 주인공의 내연녀 역할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 해 또 상을 또 받았어요. 네, 솔직히 처음에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태임 씨가 사실 품위 있는 그녀로 되게 복귀를 잘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심지어 다 돌았었거든요. 드라마가 종영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8년 3월 19일에 이태임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태임 씨가 올린 글을 살펴보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글을 게재했는데요. 당시 소속사에서도 이태임 씨랑 연락이 안 된다라면서 기자들이 기억할 때는 아마 이태임 씨랑 소속사랑 연락이 적어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안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속사도 연락 두절이라면 당시 이태임 씨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요? 이태임 씨가 2015년도에 한 루머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이 루머가 좀 엄청난데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과 내연 관계다라는 이런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이태임 씨로 보이는 한 여성과 그리고 이 이모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두 사람의 연문설이 제기됐는데 이태임 씨가 갑자기 또 은퇴를 선언까지 하니까 두 사람이 결혼한다.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이런 루머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 이태임 씨 루머가 논란이 된 거는 유명 정치가의 아들인 이 이모 씨가 2014년도에 결혼식을 올린 유부남이라는 점 때문인데 이 루머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임은 이모 씨와 무관하고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태임이 연상의 M&A 전문가와 지난해 말부터 교제 중이고 현재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며 출산 후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전속계약 해지 소식까지 알리면서 호기심을 부추겼습니다. 네. 당시 그 소속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태임 씨가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면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위약금을 물면서요. 네네. 결국 이 루머가 돌았던 상대방은 틀렸지만 결혼과 임신설은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보니까 이태임 씨가 은퇴 선언을 했던 그때 이태임 씨의 남편이 구속 상태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태임 씨의 남편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게 2019년 7월이었어요. 그런데 최초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요, 지난 2014년에 이태임 씨의 남편이 비기업의 주주들에게 이 시세를 조정해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2018년 3월에 구속 기소된 건데 이때가 이태임 씨가 은퇴한 시기와 맞물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겁니다. 그 이태임 씨가 갑자기 은퇴한 이유에 대해서 누리꾼들 의견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이와 관련해 시끄러질 사항을 대비해 은퇴를 급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이태임 이렇게 세 글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을 검색하면 사진과 뭐 키 그리고 나이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이 프로필 정보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어 있어요.
2018년 6월경부터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프로필까지 지우는 사례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태임 씨가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태임 씨가 스스로 자취를 감췄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는 거죠. 근데 1년이 남아있는데 위약금 주고. 위약금을 주고 그걸 끝냈다라는 건 정말 당장 하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에서 이름을 뺀다? 이거는 정말 죽어도 하기 싫다 이런 의미잖아요. 걔가 사실은. 꼴보기 싫은 거야. 정말 맞아요. 싫은 건데 꼴보기 싫어. 나는 이게 정말 싫다 이거잖아요. 남이 쳐다보기도 내 싫어.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런 얘기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타이밍이 한 번씩 오잖아요. 사실. 정확한 얘기는요. 이태임 씨가 내가 이랬어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태중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기사가 나와주고 온갖 억측이 쏟아질 텐데 아이에게도 굉장히 해로웠을 거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막기 벗어나기 위해서 예, 그 억측들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은퇴라는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를 나눠볼수록 굳은 결심으로 연예계를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게라도 이태임 씨에 대한 근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태임 씨는 2018년 9월에 아들을 출산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에 듣기로는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그 육아를 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퇴할 당시 적었던 글을 보면은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걸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현재는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젠가부터 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그 예원 씨와의 사건 이후부터가 더 심해졌는데 우울증이 좀 심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이 육아라는 것이 물론 육아가 절대 쉽지는 않지만 이 힘들었던 생활에서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뭔가 도피처라고 생각을 그럼요. 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제가 듣기로는 친정어머니랑 굉장히 좀 예쁘게 잘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뭐 주변 분들한테 듣기로는 아마 복귀에 대한 생각은 없을 거다. 그 당시에 은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엮인 사건은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제가 이 사건 외에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요?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일명 방성자 총기 사건이라는 세계의 스캔들입니다. 총기 사건이요? 네네. 사실 60년대에서 7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방성자 씨에 대한 이 비운의 여배우 소식을 전하게 된 건데요. 1960년 22살 나이에 영화 애수에 젖은 토요일로 데뷔했는데 당시 세기의 미녀 배우로 불렸죠. 세계적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닮은 외모로 한국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아우야. 왜 엘리자베스 시원시원하다. 테일러 닮은 꼴인지 알 것 같아요. 되게 그림처럼 고전적인 미인이시고 시원하게 생겼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고 방성자 씨가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비운의 여배우라는 이야기가 들리나요? 이 사건은 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72년 1월 14일 새벽 2시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방성자 씨의 집에 도둑이 들면서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집에 몰래 숨어든 도둑과 맞닥뜨렸을 때 이 방성자 씨가 도둑을 향해서 총을 발사합니다. 아니, 총을 발사한 거면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불법이죠. 있는데. 그렇죠. 예. 한국에서 총기 소지는 불법입니다. 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당시 고 방성자 씨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 권총을 이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이 인기척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몰래 숨어든 도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겹거래 총을 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이 도둑이 복부에 간통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됐어요. 정말 희대의 사건인데 그래서 고 방성자 씨가 당시에 과실치상 및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 한국이잖아요. 총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모았죠? 그 당시 뭐, 이 경찰도 같은 의문을 갖고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고 방성자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965년도에 영화 전쟁과 다리를 촬영할 당시에 이 영화 소도구 대여업자로부터 미제 45구경 권총을 빌린 후에
반납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런 소품 제작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증을 위해서 실제 총기를 영화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제가 세기의 스캔들이란 얘기는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경찰이요. 세기의 스캔들이란 얘기는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경찰이요. 이 소품 총기 미반납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 총기는 반납이 됐고 그 안에 있는 실탄은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뭐야? 그럼 뭐야? 이게 결국 방성자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도둑에게 쏜 권총은 새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실탄 또한 따로 5발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품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뭐지?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 여배우가 영화상에서 뭐 총을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밤에 갑자기 나타난 도둑에게 정확하게 조준해 쏠 수 있을까? 깜깜한데.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 재판장도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시켜봅니다. 총을 쏴보라고 시켜봅니다. 네. 근데 반전은 이 방성자 씨가 총을 쏘기는커녕 다룰 줄도 모르는 거예요, 총을. 설마 혹시 총 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수상하죠. 네. 진범이 고 방성자 씨가 아니었습니다.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그 당시 총상을 입었던 도둑이 말을 하기를 이 총을 맞기 직전에 이 방성자 씨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남자분의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3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염두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사를 이어가던 중에 이 고 방성자 씨가 1971년 7월 이후에 갑자기 폐물을 많이 사들이고 이 본인이 단골로 다녔던 미장원에 이 젊은 군인과 같이 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단서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 발생 13일 후인 1972년 1월 27일 진범이 잡히는데요. 바로 고 방성자 씨의 연인이자 이 진범인 한모 씨가 검거가 됩니다. 아니 뭐예요? 총을 쏜 사람이 뭐야? 따로 있었군요. 예.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연인인 그 한모 씨가 총을 쏜 거고 그렇죠. 그 한모 씨의 그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 이 정도의 거짓 자백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단서를 하나 던지는데요. 네. 사실이 밝혀지면은 연인인 한모 씨와 한모 씨의 아버지에게 신상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성자 씨가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총을 쏜 사실 때문에 신상에 피해가 갈 정도라고 걱정을 했으면 이 연인인 한모 씨 뭔가 굉장히 대단한 집안의 자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일단 이 연인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D산업의 재벌 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D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군부대 건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난 1950년대 후반에 D산업이 전 군에 이 군용 건빵을 독점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 3대 제과회사였던 이 D산업의 창업주 아들이 바로 연인이었던 한모 씨였던 거죠. 두 사람이 파티장에서 만나서 연인이 됐다고 하는데 1971년 7월부터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모 씨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었던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에 이거는 이렇게 만들래도 뭐 이게 진짜 무슨 드라마 같아요. 아니 드라마도 이렇게 자극적인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야. 당시 그 고 방성자의 연인이 검거되자 고 방성자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주느냐, 추하게 봐주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자들의 양심에 달렸다. 무슨 말이야? 자신이 실형까지 각오하면서 연인을 감싸주려고 했던 사랑을 아름답게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그 말이 대중들에게는 아름답게 봐주세요라는 희롱의 유행어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도 떠나서 이게 아니
대체 총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했었던 그 총 어디서 났냐? 이 한모 씨의 친형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예? 친형? 한모 씨에게 친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예비역 장교였던 거예요. 근데 제대를 하게 되면서 가져온 권총이 있었는데 이 권총을 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근데 집에서 보관하던 이 권총을 아까 그 한모 씨가 들고 와서 그 방성자 씨 집으로 가지고 갔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은 뭐 함께 처벌을 받았던 건가요? 네, 방성자 씨는 1972년 이 범인 도피 및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연인인 함 씨 같은 경우는요,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재벌 2세 한모 씨가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심이 깨지고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불법 총기로 근데 사람한테 그 도둑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본 걸 수도 있죠. 예. 벌금형으로 끝나다니. 총기 소지죄 정도. 근데 네네. 이 사건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총도 총이지만 이 두 사람도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면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륜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 이후에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고 방성자 씨가 어떻게 보면 연인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쓴 그쵸. 거잖아요. 근데 한모 씨가 이 사건이 집행유예로 풀리자마자 바로 외국으로 떠났다고 해요. 근데 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못하죠. 자동 은퇴의 길을 걸었는데 은퇴 후에 사기까지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 이 모았던 전 재산, 그러니까 10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모두 다 잃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결핵까지 걸렸던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 말로가 정말 안타까운 게 1983년에 부산의 한 무료 요양소에서 4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너무 일찍. 정말 쓸쓸한 말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요. 고 방성자 씨가 은퇴를 한 후에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서 지금의 심경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이 고 방성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의 안위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연인이었던 이 한모 씨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사실은 좀 짠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타의로 활동 중단을 하는 스타도 있지만요. 은퇴를 선언하고 스스로 연예계를 떠난 분들도 적지 않죠. 예. 이 수많은 팬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떠나는 스타들이 적지 않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 나눴던 사건, 사고로 인해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연예인. 두 번째는 결혼이나 출산.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예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연예 활동만 중단하는 그런 스타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 케이스가 팬들에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희망 고문이거든요. 사실 뭐 결혼으로 연예계를 은퇴한 스타들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청순 아이콘 심은하 씨. 심은하 씨. 예. 네, 맞습니다. 심은하 씨는 M채널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승부로 데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데뷔작은 한지붕세 가족이었어요. 이후에 마지막 승부에 나오면서 이제 스타덤에 오른 것인데 그때 극중 캐릭터 이름 기억하시죠? 알죠. 다슬이었잖아요. 다슬이. 네, 정말 모든 남성들의 이상형이었던 다슬이. 그래서 이 작품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승부도 유명하지만 저는 심은하 씨의 이 대사가 가장 마음에 났습니다. 저도 이때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이 대사로 제가 오디션 많이 봤어요. 뭐죠? 당신은 부숴버릴 거야.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릴 거야. 부릴 거야. 아니 너무 떨어가지고 대사가 안 부숴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부릴 거야. 주워 먹을 거야라고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너무 심심하고 보인 것 같은데. 심은하 씨 하면 정말 청춘의 덫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이게 리메이크작이잖아요. 원래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작을 넘기는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심은하 씨가 연기한 서윤이는
정말 원작 못지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고 시청률 53.1%를 기록했습니다. 다 봤네, 다 봤어. 저는 사실 그 외에도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는 청순 가련한 이미지, 영화. 그 특유의 그 추억 속의 그녀 이미지 보여줬고요. 미술관역 동물원에서는 또 털털한 모습까지도 정말 팔색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심은하 씨가 지난 2001년 11월 18일 돌연 은퇴를 하죠. 이때 심은하 씨가 남겼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연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결혼 파동까지 겹쳐서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라며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심은하 씨는 은퇴 선언 후 4년이 지난 2005년 10월에 지금의 남편인 지상욱 전 의원과 결혼을 발표해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결혼 이후에는 어떤 연예계 활동도 하지 않고 정말 살림과 내조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다 2014년에 심은하와 차 한 잔을 일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예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부푸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종교적인 이유로 진행을 맡았을 뿐 공식적인 복귀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아쉬움의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정말 개인적인 바람으로 심은하 씨 정말 연기하는 모습을 정말 꼭 한 번 더 보고 싶거든요. 근데 혹시 기자님도 혹시 연예계 복귀 소식, 우리 심은하 씨 연예 복귀 소식은 없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연예계 복귀에 대한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은하 씨의 근황이 사실 4.15 총선 전에 한번 전해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심연섭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도 탑이다, 뭐 우리 형수 이런 글을 올리면서 심은하 씨의 근황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2019년 3월이었는데 그 사진 보실까요? 네. 아니, 이게 이쁘게 아유, 나오네. 좀 이쁘다. 아직도 너무 고우세요. 근데 너무 각도가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심은하 씨가 정말 연예인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은 사진 찍을 때 딱 이 각도가 있는데 그렇지, 맞아. 이미 그냥 신경 안 한 쓰시는 여자의 그냥 한 남자의 여자고 그냥 애 엄마 같은 근데 느낌으로 사진 이거는 찍으셨어요. 심연섭 씨가 그 상의 안 하고 올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 사진을 동의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풀을 쓰거든요. 그렇죠. 이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심연섭 씨의 되게 큰 자랑이신 게 벌써 10여 년 전 얘기인데도 내가 심은하 돌잔치 사회를 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 정말로 친하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런 사진도 올린 거죠. 네. 결혼 후 사라진 스타. 네. 전 이분을 뽑고 싶습니다. 바로 배우 신혜 씨. 신혜 씨. 눈이 굉장히 맑은 배우죠. 맞아요. 그죠? 뭐 사극과 현대를 오가면서 굉장히 또 연기를 잘 하셨는데 특히 2008년도 M채널이죠.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알렉스 씨하고 가상 결혼이 너무 화제가 됐었죠. 두 사람이 너무 알콩달콩했는데 특히 그 알렉스 씨가 신혜 씨의 이제 발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세족식. 뭐예요? 그 화분이나 노래를 부르면서 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발을 찢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실제로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누이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인데 분명히. 예, 저는 지금도 그 노래가 나와야 발을 씻습니다.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가. 예. 네, 그런데 2008년 11월이죠. 신혜 씨가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하차한 지 한 달 만에 알렉스 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냐. 얼마 전까지 알렉스랑 연애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양다리냐? 막 이러면서 엄청 악플이 많았었어요. 그랬더니 가상 연애였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신혜 씨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그 남성분과 헤어진 사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듬해인 2009년 3월에 같은 매체에서 신혜 씨의 결혼서를 보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신혜 씨도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달 후인 2009년 5월에 이 일반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예전 같지 않게 결혼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혜 씨는 아무런 활동이 없어서 더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혹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거의 결혼과 동시에 은퇴에 비슷한 상황이 돼서 근황을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두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하고요. 평소 이 신혜 씨랑 친한 배우가 이제 손담비 씨와 김성은 씨인데 이 두 분의 SNS에서 가끔 신혜 씨의 모습이 공개되는데요. 여전히 예쁘시더라고요.
네, 결혼으로 연예계에서 멀어진 스타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예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연예계를 떠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네. 바람아 멈추어. 알죠. 이 노래 예. 기억하시죠? 알죠. 바람아. 제발 넘어가 주세요. 저기 멈추었다. 여기가 좋거든요. 비염이 있으십니까? 목이 많이 예, 아파 예, 예. 보여요. 네, 여고생 하이틴 스타 하면 떠오르는 이름 바로 이지연 씨입니다. 1987년도 18살의 나이에 그때는 어렸나 봐요 라는 노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지연 씨가 사실은 그 학창 시절에 여고생 밴드 보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백두산의 리더 유현상 씨가 연습실에 놀러 온 이 이지연 씨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중한 미모를 보고 자네 가수 해볼 생각 없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지연 씨가 발랄하고 청순하고 그러니까 미모도 데뷔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죠. 그 여고생 잡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거기 잡지 박사세요? 잡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하이틴 뭐 여학생, 여고생 이런 잡지가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동년배죠, 또 동년배. 별책 부록하면 이거 막 브로마이드 다 주고 브로마이드 주고 제가 맨날 그걸 이제 받으려고 줄 서서 그걸 사는데 그게 금방 나가요. 별책 부록이 뭐 잡지가 나오면 100권에 한정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기다려야 돼, 살려고. 그때도 이지연 씨가 나오자마자 그 브로마이드를 제가 받으려고 서점에서 줄을 섰었어요. 근데 그때 이지연 씨가 이제 김한선 씨가 혼자서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지연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약간 라이벌 형성. 라이벌. 그래가지고 매주 무슨 뭐 토토즐 뭐 이런 데면 둘이 같이 이렇게 라이벌 형성 구도로 예능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때. 옛날 얘기할 때 제일 신나 보여요. 네, 너무 신기해요. 1980년대, 90년대에 정말 책받침으로 인기를 알 수 있었잖아요. 네. 당시 막 이미연, 김혜수 씨,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배우들이 책받침 요정이었는데 가수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렇죠. 이지연 씨가 탑이었습니다. 잘했죠. 그 당시 이지연 씨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바람아 멈춰다오. 그리고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뭐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 장나라 씨나 아니면 문근영 씨가 이 노래들을 또 리메이크를 맞아요. 해가지고 굉장히 큰 예. 인기를 받았었어요. 원곡자가 누구냐? 네. 이지연 씨는 진짜 데뷔하자마자 가수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던 이지연 씨가요. 사실 활동 기간은 진짜 짧아요. 그리고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왜죠? 어디로 사라지신 거죠? 사실 이지연 씨도요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떠났다고 볼 수 있어요. 1990년 그룹 힙하이브 출신 사업가 정모 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듬해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8년 안타깝게도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월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바베큐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셰프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멋져요. 이렇게 성공한 셰프인데 이 이지연 씨가 사실 요리사에 도전하게 된 나이는 좀 늦은 편이에요. 이제 36살에 도전을 했는데 정말 미국 유명 요리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요리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 요리사로 살면서 이 새로운 또 아주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8살 연하인 미국인 셰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요. 미국 애틀란타 100대 셰프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정말 연예인이 아닌 이제 요리사로서 완전히 좀 자리를 굳히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지연 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이분도 지금 미국에서 현재 웹 디자이너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죠, 들었습니다. 알죠. 남자셋 여자셋을 함께 시트콤을 했었던 배우 이재니 씨. 이재니 씨. 네. 씨. 아, 이상준 씨가 이재니 씨는 엄청 팬. 남자셋, 여자셋은 우리 어렸을 때 그 석천이 형이 그 맞고 찌르고 차고 뭐 이것도 이게 이것도 유행이었지만은 이재니 씨가 정말 남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팬이었어가지고 한국에서 진짜 어디 계시나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미국에 계셨고. 미국으로 갔어. 그래서 제가 못 저도 찾아. 지금 잠시 까먹었었던 맞고 찌르고 돌려차 이걸 어떻게 한 번만 해주세요. 난리였어요. 제가 그때 그래도 이거잖아요. 태권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앉아서 해도 그래서 되는데. 뭐 이렇게 맞고 차고 돌려
이렇게 맞고 차고 돌려차 뭐 이런 거를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이상준 씨 정말 이어 죽겠죠. 우리가 괜한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우신가 봐요. 저 귀가 빨개지셨는데. 몇십 년 전에 한 머리가 빨개지셨습니다. 네, 90년대 귀여운 외모와 완벽한 몸매로 사랑받았던 이 이재니 씨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죠.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석천 씨의 말처럼 이제 연예계를 은퇴하고 나서 미국 LA에서 유능한 웹 디자이너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재니 씨. 근데 너무 반갑게도 지난 2018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미국에서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공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총괄 책임 디렉터 겸 크리에이터 자리까지 승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팬들의 그 반감을 더했습니다. 근데 지금쯤 복귀해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재니 씨를 응원하고 사랑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가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번 들어오셔서 우리 풍문 씌워야죠. 네. 인사도 하고 작품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가 하면 지난 1986년 아예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연예계를 떠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981년도에 18살의 나이로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한 바로 이경미 씨입니다. 예. 네네. 이경미 씨는 데뷔와 동시에 뭐 화장품 모델뿐만 아니라 뭐 음료, 각종 뭐 잡지 표제 모델을 하면서 굉장히 하이틴 스타로 이름을 날렸어요. 이경미 씨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번. 한여름 때야 볕에 일만 하는 뱀이들아 진짜 하이틴 스타. 그렇죠. 김주영 기자님 닮은 거. 김지현 기자네요. 김주영 기자님 같은데요. 김지영 기자인데. 뭐예요?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제가 국민 여가수가 그러니까 하이틴 스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외모였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 남산 쪽으로 놀러 갔는데 이분들은 사실 보면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필 거기서 그 유명한 오란땡 CF를 찍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고 있는데 현장에 광고 관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눈에 띄니까 다가와서 한번 연예계 활동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고 입문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쉽지 않은데. 와. 자, 이경미 씨의 인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80년대의 아이유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고 모델뿐만이 아니라 가수로서도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무엇을 끌고 가느냐 영차 그 당시 그 신인상 후보에 같이 올랐던 그 분이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분이 바로 84년 제2에게를 불렀던 이선희 씨입니다. 이선희 씨. 네네. 부분이 나란히 했지만 이선희 씨가 신인상을 받았고 후보에 같이 올라갈 정도 대단했었죠, 이경미 씨. 네. 자, 80년대 아이유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이경미 씨가 갑작스러운 납치설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경미 씨가 한창 방송을 했던 1986년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 K채널에서 이 음악과 예능을 결합한 백분쇼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생방송이었는데 이경미 씨가 생방송 직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사라진다고요? 생방송 전에? 어디로요? 왜요? 지금 여러분이 놀라신 것처럼 네. 얼마나 당시에 놀랐겠습니까? 뭐 가족부터 매니저부터 이 방송 관계자들까지 다 이경미 씨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종이다라고 해서 많은 매체들이 당시 언론사들이 이 실종 사건이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경미 씨를 몇 날 며칠을 계속 모든 사람이 찾고 다녔는데도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납치설이라는 풍문이 이해가 가는 게 녹화 방송도 아니고 생방송 직전에 연예인이 사라진다는 건 그렇죠. 사실은 이거 생방송 펑크인데 저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생방송을 앞두고 사라졌다? 그러면 뭔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뭘까요? 사실 감쪽같이 사라진 이경미 씨를 두고서는요 풍문이 돌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이경미 씨는 7남매 첫째니까 사실 어려운 집안 가정 형편에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방송뿐만 아니라 야간 업소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한간에는 납치를 당했다. 이 야간업소의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협박을 당했다. 흉기를 든 남자에게 끌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등 온갖 풍문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납치설, 협박설, 와 온갖 풍문이 다 돈 거잖아요. 너무 세다. 네네. 그럼 진짜 이게 사실이었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결론이 나오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풍문들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따라오시죠. 갑니다. 80년대 아이유 이경미 씨를 만난 건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동 거리였습니다. 이경미 씨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저기 봐봐. 사라졌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연예계를 떠난 지 어언 30년. 현재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혹시 이경미 씨 맞으십니까? 어머. 혹시 이경미 씨 맞으십니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80년대 아이유 가수 이경미 씨입니다. 어머. 스님이 되셨어요? 무엇을 끌고 가느냐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났던 이경미 씨. 이제는 보현이라는 이름으로 승려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찰, 근대공원 등 공공장소의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서 부득이하게 서울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자, 장소를 저희가 옮겼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는 이 생명나눔본부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는 연예인보다 보현 스님으로 생활이 더 익숙해 보이는 이경미 씨. 80년대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 80년대 당시 정말 하이틴스타였어요. CF 광고를 굉장히 많이 찍으셨어요. 그죠? 얼마나 찍으셨어요, 당시에?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가서 이제 광고 찍는 게 역할이었고 그때는 이제 화보를 많이 찍었어요. 화보 몇 편 정도 찍었던 걸로 기억나세요?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아요. 대략? 네, 뭐 대략 큰 걸로 봤을 때는 뭐 한 20-30개 정도? 네, 찍었어요. 20-30개요? 네. 와, 대박이다. 당시 광고 출연료 네.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돈이 들쑥날쑥했어요. 아, 많이 받았다가 네, 조금 받았다? 조금 받았다. 그 많이 받았던 거는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거의 집안집값 정도도 받아봤어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뭐 몇 억?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강남에 집 한 채 값 정도도 받아봤어요. 그치, 그 당시에. 80년대 아이유 맞네요. 그렇죠. 와. 가수로 할 때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빠 부대가 그 당시? 네. 오빠 부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는 군인들한테 의무군이라고 많이 했어요. 군인들 오빠 부대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악수를 하잖아요. 예. 그때 에피소드인데 어.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다가 악수를 하다가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하면서 팍 가다 끌어내려가지고 너무 팬이니까 막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뒹굴렀잖아요. 3호곡이 굉장한 인기였어요, 사실. 네. 그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김혜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에 이게 바로 이제 주제가였잖아요, 3호곡. 이때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사실. 이때는 사실은 그 드라마를 한 6개월 정도 해서 마치려고 하다가 워낙에 인기가 그렇지. 좋아서 1년 했어요. 1년 연장? 네. 와. 2020년에 듣는 3호곡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소절만 잠깐이라도. 네. 부모님 멀리 두고 헤이는 마음 청운에 뜬 이루기를 피고 있기에 눈물도 한숨도 남몰래 감추고 영원한
충정 담아 불러보는 사모고. 노래 실력은 뭐, 예, 여전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이경미 씨를 둘러싼 첫 번째 풍문, 납치설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봤는데요. 86년도에 100분쇼 생방송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때 뭐 납치당했다, 뭐 이런 얘기던데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스트레스를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받게 된 거죠. 지금은 뭐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 뭐 이런 비스무리한 그거보다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너무 힘드셨어요 그 당시. 내가 아무리 그 경제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거나 하더라도 그게 마음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이곳을 뜨자. 살기가 싫다.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에 편치가 않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사람조차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생방인데 그 생방송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그 상태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묶여져 있는 상태에 내가 이렇게 와서 오뚜기처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마이크를 놓은 거예요. 그 마이크를 놓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나갔죠. 혼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장소를 이제 뛰쳐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참 저 때문에 그 당시 PD 선생님께서는 PD분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정말 죄송하죠. 그리고는 어딜로 이제 가시고? 절로 갔어요. 바로 절로? 네. 절로. 예, 절이 이제 여기 이제 북한산 절이에요. 네네. 네. 갑자기 사라지시고 절에 들어가셔서는 마음이 다시 괜찮아지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다시 절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여기가 내 자리구나. 올 게 왔다. 드디어 여기가 내 자리다. 아니 그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고요. 첫 번에 삭발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절에서는 이걸 해부소라고 하거든요. 네네. 춤을 췄어요. 얼마나 좋은지. 화장실에서? 머리 좀 한번 깎아보실래요? 삭발을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 그 방송국에 머리 깎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한번. 네. 당시 이경미 씨를 둘러싼 또 다른 풍문인 고 이봉조 씨와의 스캔들에 대한 진실도 물어봤습니다. 당시 애가 넷인 유부남인 걸 속이고 현미 씨를 만나서 함께 사신 걸로 그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봉조 작곡가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분하고의 작곡과의 관련된 것은 제가 이제 노래를 처음에 신인 가수로서 노래를 받던 중 그분이 갑자기 아프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병이 있으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모르고 계시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살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어린 나이에. 네. 그때는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우리 현미 씨랑 사셨는데 네네. 갑자기 쓰러지셔서 현미 씨 빨리 연락 좀 해달라고. 근데 연락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미국 가서 계셨어요. 아이고. 그런 바람에 급격하게 갑자기 또 오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시중을 들어드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곡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나셔서 제가 노래를 다시 이제 완성해서 부르게 된 그런 곡이 바로 소녀 시절이에요. 소녀 시절이 그 노래군요. 이게 또 굉장히 또 사연이 있는 노래네요, 사실. 고 이봉조 씨와의 스캔들은 몸이 안 좋았던 고 이봉조 씨의 변 간호를 해줬던 것이 와전됐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요즘 그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를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아. 네, 그분들의 마음의 힐링죠. 마음 치유. 고민 같은 네, 거를 고민을 다 받아서 네, 그 가족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그런. 화려한 연예계를 뒤로하고 보현 스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경미 씨를 저도 응원합니다. 네. 연예계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며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신 이경미 씨의 삶을 풍문쇼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어드로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